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이재명이 엔비디아 발언한 거 가지고 건수가 없으니까 깔 수 있는 컨텐츠만 되면 난리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급할수록 오히려 이재명이 진짜 민중들 대한민국 경제를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는 사람이다, 경제 전문가라는 걸 더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엔비디아 건으로 공산주의식이네, 전체주의식이네, 계획 경제네 하는 거 근데 파헤쳐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발언 전문을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나. 자, 이재명 대표가 모두의 토론 방송 나가서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의 일부, 그러니까 이제 국민 펀드, 국가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다가 우리 기업을 이렇게 키워줘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걸 우리 나눠 갖자 이거예요. 국가랑 국민이 나눠 가지면서 세금도 덜 내게 되는 거고, 또 운전방으로 돈을 국민들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국가가 이런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니까 낮은 리스크 위험도로 국민들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이런 최첨단 경제를 구상하고 이걸 적용하려는 이재명은 진짜 우리나라 한민족 떡상시킬 사람이에요. 국민 모두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골고루 나눠 갖게 된다면 굳이 세금을 많이 안 걷어도 되지 않냐. 태용이란 분이 그거 아니더라도 가령 재정을 2조 원을 쓰기로 했다. 2조 원 국가에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국민들이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써서 나온 결과물을 시민들하고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합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지적하신 거네요. 예를 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럼 국가가 요거 유망하다, 요거 투자를 좀 하자. 그러면서 국민 펀드나 국가 세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줘서 키우고 또 수익을 얻게 되면 그걸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갖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수준의 발언입니까? 국민들을 챙기는 애민정신의 발로가 느껴지는 것이고, 국가 경제 성장, 국민 경제 발전, 기똥찬 전제적인 전략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나머지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국가와 함께 자기네 회사에 투자를 해줘서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 갖게끔 하고, 기업은 투자 금액이 자꾸 안정적으로 생기니까 기술 개발이든 발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게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닌데 이런 발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각종 재판이다, 별의별 거 신경 쓸 거 많은데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하는 이재명한테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까고 있어요. 이준석이나 국힘들이. 국민들 행복한 걸 반대하는 들 아닙니까? 태용이라는 분도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재명도 대답하고, 이재명 정권 때 이런 최첨단 기업들을 키워주자 국가에서 선정한 기업들 투자를 하면 저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요. 막 까고 난리들인데, 민주당의 김병욱 전 의원이죠. 성남 분당을 지역위원장, 이분도 뭐 100% 못 믿더라도 상당히 이재명 편입니다. 이재명 엔비디아 발언에 이건 시장 경제 기초다. 이준석은 이재명의 엔비디아 발언에 반기업적 인물이래요. 아이고야. 이준석 생트집 잡지 말고 왜곡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미국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한국에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서 70%는 민간 기업에서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진짜 애민정신의 발로죠. 이를 이준석은 마치 기업의 가치 중 30%를 정부가 빼앗아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하버드에서 경제학이랑 직접 공부하니까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경제 전문가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 많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도 다 보이는 건데, 그래서 기업을 힘들게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재명을 비난하는데, 이런 명태균 건에 걸려 있어서 이재명 까기로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끼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투자를 전제로 얘기한 건데 참 말도 안 되는 비난이다. 어찌 투자하지 않고 성과를 가져온단 말인가. 투자 안 하고 돈을 뺏어서 무슨 공산주의처럼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다. 이걸 모르는 리는 없겠죠. 이준석이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성장할 기업에 정부가 투자해서 성공하면 이익 중에 정부의 지분만큼 수익이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온다는 건,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왜 왜곡을 하나. 이준석은 국힘도 같이 부안 외동하고 이재명 깔 거 없었는데 건수 하나 잡았다고 난리들 났어요. 깍깍거리고. 국힘에서 이재명의 K-엔비디아 발언에 이거 사회주의, 계획경제다, 전체주의다. 오세훈, 유승민도 가세했어요. 아니, 유승민 씨 KDI 출신 아니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까지 한 경제 전문가가 이걸 모른다고요? 아이고, 유승민도 참. 국힘 쪽 애들은 믿을 수가 없는 들이에요. 괜찮아 보일 때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올바른 소리 하다가도 다시 미친 소리를 씹으리니까. 이게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이걸 비판을 한다는 거는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까면 인기가 올라갈 줄 알고. 이재명 대표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비판을 하셨는데, 봅시다. SNS에 글을 남기셨어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 세금을 내는 것을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심플한 얘기를 왜곡하고 곡해하고, 킴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준석하고 유승민하고.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식함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까?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됩니다. 아, 멋있어요. 알겠죠, 걔네들도. 근데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이재명 까면은 지지율 올려서 자기도 체급이 올라간 줄 알고. 근데 이재명이 반기업적이라고요? 가짜뉴스죠. 이재명 지사 반기업적인가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리재명입니다. 재계가 꼽은 기업 프렌들리 단체장 평가 1위를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하고 같이 일을 해본 기업가들이 아,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 같이 해보니까 잘하던데? 뇌물 안 줘도 규제 같은 거 바로바로 신속하게 철폐해주고 우리 사업 돈벌이 잘 되게 도와주던데? 그래서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 사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력 평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하고 그 다음이 이용섭 광주시장 정도고, 이재명하고 일해보면 기업가들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태원도 이재명하고 얘기해보고 잼며든 걸로 보이지고, 이재명은 기업가들이 돈벌이 잘 되게 도와주려고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인 최태원 회장도 이재명 몇 번 만났어요. 작년 11월 달에도 또 만났죠. 민생, 보수, 재계, 대권 기초 쌓기 미리미리 다 해놨습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개 회담에서도, 비공개 회담 끝나고 나올 때도 아주 표정이 마음에 드는 이 사람 괜찮네. 둘이 표정 좋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이 최태원 회장이 한동훈을 악수한 거 보세요. 그냥 대충 해주는 표정이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잖아, 한동훈한텐. 왜냐면 윤석열 꼬봉인 거 알고, 윤석열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최태원은. 지금 세기의 이혼 재판 노소영 쪽 변호인단이 다 윤석열 똥 묻은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싫어하고, 윤석열이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해주겠다 이런 거 했는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법인세 인하해준다고 경제가 잘 돌아간 거 아니다, 이런 지적까지 했었고. 근데 이 최태원 회장 이재명한테 이렇게 각듯이 인사를 하고 전면 들었어요. 이재명 쪽에 줄 선 걸로 상당히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반도체다 보다 모르는 게 없으니까 내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 제일 똑똑하네, 대화가 되는걸? 마음에 들겠죠. 그러면 재벌 회장들 오야붕이 최태원인데 동생들한테 다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겠죠. 야, 이재명 괜찮어, 너희들 그런 편견 가지지 마, 이재명 괜찮단께. 재벌이 돌아서면요, 언론도 깨갱이에요. 왜냐면 언론이 뭘로 먹고 삽니까? 광고로 먹고 사는데, 광고비 가장 집행 많이 해주는 게 재벌들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도 깨갱하고 찍소리 못하게 됩니다. 20일날 삼성 이재용도 만난다고 하시는데 그때 이재용이 잼며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사람들은 다 국가와 우리나라 기업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 국힘 정권에서 해야 할 일을 이재명 민주당의 이현주가 미국 워싱턴 아웃리치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2월 21일 기사긴 하지만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 상원 의원들하고 만나서 한국 외교의 공백 상태를 메우고 경제 및 외교적 관계를 다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의 공화당 인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한국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미국 정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화당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힘 정치인들은 또 윤석열 정권의 관료들은 손 놓고 있어요. 트럼프도 죽어있는 정권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빨리 이재명 정권 되기를 원하고, 국힘이 못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의 이현주가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보냈겠죠. 거의 미국 특사 차원으로 보냈을 겁니다. 아마도 이때 김현종 차장이 대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 미국 정치판, 외교판에 대한민국 최강자가 김현종 차장이니까 인맥도 빵빵하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미국의 여러 주도 방문을 해서 주지사랑, 주의회 관계자들하고 만날 예정이고, 한국 기업들이 해당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게 대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솔직히 해야 할 일 아니죠. 남을 나라 해도 상관없는데 대기업들 걱정이 된 이런 일들을 민주당에서 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현주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입지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특히 조선업,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전략 산업에 대해 미국 측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그러면 대기업 총수들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오히려 우리 대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네, 이런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현주도 적폐 스펙입니다. 서울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따고 미국 러스쿨도 갔다 오고 대기업의 사회 이사도 했고, 이현주가 참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빠삭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그래도 우리 대기업들을 조질 캐릭터는 아닌가 보다,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권은 전방위 차원에서 이재명에서 모든 거를 다 섭렵하고 압박을 계속 조금씩 숨막히게 하고 적폐 세력들을 아무 수가 보이지 않는 판까지 몰아놓고, 이재명을 공격할 수 없게 경제 챙기기, 민생 챙기기, 대기업 챙기기 이런 일을 하니 이재명을 어떻게 공격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김현종 차장님이 2월 13일 날 이런 SNS를 남겼었죠. 오늘 미국 정부 발표를 보니 제가 국가안보실 차장할 때
같이 전략적 협의하면서 일했던 에리슨 후커가 트럼프 정부의 2기 국무부 정보 차관으로 임명됐네요. 아,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이렇게 은근히 자랑을 하신 거죠. 생각도 깊고 전략적 사고가 훌륭하여 한미 양국의 발전과 협력에서 후커 차관에 대한 기대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계, 외교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김현종 차장이 이재명 정권의 외교를 담당하게 되신다면 트럼프가 무서울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김현종 차장은 일본과 중국을 싫어해요. 친미적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만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친미해도 뭐 이렇게 나쁠 건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의 미국이라면 친미가 문제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입장입니다만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김현종이 협상도 잘할 것이고 중국, 일본을 싫어하는 트럼프, 푸틴이 원팀이 되었고 이재명의 김현종과 함께 그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중국, 일본이 트럼프 임기, 이재명 임기 때 나락으로 가고 한국이 떡상하는 이런 그림이 저는 보이거든요. 많은 반사 이익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푸틴은 중국, 일본 싫어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한국이 꿀빨 것 같고 또 미군을 유럽에서 철수하는 작업하면 한국 무기가 더 잘 팔릴 수밖에 없고 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하고 있는데 그게 러시아 푸틴과 함께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그 쇠빙선이라든지 LNG 운반선이라든지 한국이 꿀빨 게 많고 정말 트럼프 임기는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큰 기회입니다. 언론에서 자꾸 뭐 불안감만 조성하고 트럼프 악마화만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나라가 아주 큰 이득을 보는 판이 구축됩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 엔비디아 이재명 발언을 국힘에서 까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지적인 글로 반박을 차곡차곡 해주셨어요. 이준석, 유승민과 국힘, 당직자 등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지분 30% 관련 발언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부는데 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이다. 아우 멋져. 국가가 국부 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분 확보를 하는 게 정상이지. 공짜로 지원만 해주란 말이냐? 그러면 특혜가 되고 배임이 되는데 그게 옳은 말이냐? 지금까지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AI 같은 전략 산업에 다들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필요한 전략 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육성해서 제대로 과실을 공유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혹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한 건가? 지금은 전 세계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때다. 그 과정에서 국가나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국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근의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념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요. 좌파 아니 우파네 보수네 진보네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존 이데올로기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이재명이 주장하는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철진한 좌우 이데올로기, 미국에서도 이미 한물간 자유방임주의에 젖어 무작정 비난만 해대다니 이 얼마나 무식한 일인가.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이러한 국제질서의 전환기적 흐름조차 통찰하지 못한다면 실격이다. 아, 좌 이현주, 우 김현종이네 진짜. 정부는 자국 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국가 재정으로 직접 출자하기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세 공제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싱가포르의 테마색 펀드 등 국부 펀드의 모집과 전략적 운영을 통해 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포괄적 국부 펀드 외에도 어떤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모태 펀드를 조성하여 특정 목적의 펀드를 STO 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한다. 이게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애들 경제학 전공하고 머리 좀 쓴다는 애들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중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치열한 AI 패권 경쟁 중이다. AI DC와 국가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서비스 등을 위한 GPU 수십만 장의 확보 등은 필수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자본 조달은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그러니 국부 펀드 같은 방식의 전략적 자본 조달 방식이 유용하다. 그리고 공적 자금이든 국부 펀드든 정부나 국민의 돈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투입되었으면 지분을 확보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게 오히려 시장 질서에 부합하는 거죠. 자본주의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비난거리 찾는 데만 몰두한 듯한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안 좋다. 계엄으로 나라가 엉망이 된 이때 국민들이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다. 상대방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아, 따봉이나 드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이찍 틀딱들아 니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박정희 아니냐? 근데 박정희가 국가주도 경제에 성장하면 영웅이고 이재명이 국가주도 성장하면 공산당이냐? 그러니까 계획경제 했잖아요. 박정희 때 국가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이 국가주도 성장을 하겠다는데 왜 빨갱이야? 왜 정부주도 국가 성장은 박정희 같은 제조업에만 해당하고 이재명이 하겠다는 AI는 안 되냐? 니들 같은 루저들이 한국을 기축통합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꿈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 한국에 니들 같은 좀비들만 있었으면 BTS조차 나올 수 있었겠냐? 니들의 황제 나훈아를 이기는 세계적인 BTS가 나오면 공산당인데 어린들이 돈을 많이 벌어? 이것들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해야지. 이재명 시대에 경제가 좋아지면 니들이 좋아하는 지긋지긋한 뽕짝도 이제 끝날 거다. 기득권 박수부대 하면서 피 빨아먹는 니들이 거머리들이지 나라 발전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곳을 꺼져. 박정희 때 국가주도 경제 성장 했잖아요.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빨아주면서 이재명이 국가주도 경제 성장 하자면은 말갱이래.
뭐 방송에서도 짧게 이재명의 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하는 이준석을 까는 이런 간단한 언급이 있어서 박영환의 시사 1번지라는 방송, KBC 광주 방송이죠. 여기 나간 분이 언급을 한 건데 한번 봅시다. 누가 혁신을 주도할 건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 그러면 시장 경제, 기업 가치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높은 얘기를. 결국에는 현대 경제에 있어서의 기술 혁신은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가용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 경제, 공공가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츠카토라고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많은 정치인들, 유승민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해요. 심상정 의원도 과거에 했었고 그 얘기를 이제 현대 기술 경제에 대입시켜서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투자하고 정부가 지분을 갖는 그런 이 가치에 있어서는 그런 배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건데 이준석이 뭐 문해력이 딸리는 건지 의도된 오덕을 한 건지 제가 보기에 엉뚱한 비판을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잖아요. 뭐 컴퓨터공학 전공했다 그래서 뭐 경제를 잘 알거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런 레벨의 얘기는 유승민 의원 정도하고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안 하는 게 토론이 왜곡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누가 혁신을 주도할 건가에 관한. 자, 이준석은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유승민이랑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자들이, 그것도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런 일반인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그렇게 왜곡하고 이재명을 깔려고 하는 그지 같은 들이에요. 이준석이 무슨 업적이 있어요? 유승민이랑 함께? 원래 유승민 꼬봉이 이준석이죠. 이준석 아빠 대학 동창이라서 유승민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정치판에 뛰어든 게 이준석이잖아요. 둘이 세트로 이재명 까고 있는데, 이재명 엔비디아 관련해서 청년분이 이재명 갤러리 커뮤니티에 알기 쉽게 정리한 게 있는데 요거 듣고 나면 아 이거 해야 되겠다 느끼실 거예요. 엔비디아 발언 간단 정리. 투자 상품 중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엔젤 투자 상품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돈 많은 부자들이나 기관들만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카카오톡도 엔젤 투자 상품이었죠. 근데 이재명은 이 부자만 할 수 있는 엔젤 투자 상품을 국민 펀드를 만들어서 돈 없는 국민들도 엔젤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하면 수익이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나요. 물론 잘 선택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투자해서 수십 배씩 벌고 이런 세상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기업을 선택해줘요. 리스크를 떠안는 거죠. 국가에서 기업을 선택하게 되면 얼마나 안전빵이겠어요. 우리가 이상한 잡주, 작전주에 돈 꼬라박고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이 투자의 성공 확률이 국가에서 선별해서 딱 기업을 정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돈 많은 부자들, 기득권 세력들은 싫어해요. 자기들만 투자해서 돈 벌던 걸 돈 없는 국민들이 투자해서 자기네들 밥그릇을 뺏어가게 되는 거니까 지네들만 헤쳐먹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나올 수 없다. 왜냐고? 대기업들이 양아치 짓해서 기술 다 빼가고 고소하고 그 회사 망하게 하고 기술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이 이걸 막으려고 저 발언을 한 거예요. 정부가 국부 펀드를 통해서 들어간 회사의 기술을 대기업이 빼갈 수 있을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대기업의 갑질을 하고 기술 탈취 이런 것도 못하게 국민 펀드를 통해서 국가가 그 기업을 키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정치질도 안 하고 얼마나 친국가적이고 친국민적인 좋은 기업이 되어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하게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2의 삼성, 제2의 엔비디아도 나올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꽤 괜찮은 회사들이 이미 많이 나와야 정상이었다. 근데 그걸 양아치처럼 기술 다 빼가고 망하게 한 게 대기업들이다. 이재명은 도대체 한 번에 몇 개를 해결하는 건가? 역시 이재명은 천재 행정가가 맞다. 이재명 대통령 된 후에 진짜 엄청 기대된다. 이미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 왔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공황을 탈출한 국가로 만들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고 불안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안전빵으로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이 돈 잘 벌 수 있는 기똥찬 세상이 올 수 있는 거죠. 기본 시리즈에 더해서 이러한 천재적인 발상을 해서 전 국민이 잘 사는, 우리 1인당 국민 소득 4만 불, 5만 불 돌파하는 세상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면 노년이 안정이 되죠. 주식을 모르시는 분도 투자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잘 지원해 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높아요. 노인분들의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랍니다. 연금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인들의 자살률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러한 국부 펀드를 통해서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우리 고령자분들 남은 은퇴자금 몇 푼이라도 이런 데 넣어서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 받아보고 이러면은 복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공약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하면 청년들은 금세 이해하니까 몰표가 몰리지 않을까 또 싶네요. 국부 펀드 아직 안 나왔고요. 이재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방송에 나가서 좀 언급한 것일 뿐이고요.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이거를 가시화해서 현실감 느껴지는 정책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 진짜 대한민국 경제 떡상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큰 기둥이 될 수 있거든요.